자, 우선 집행문부역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죠. 채권자가 하는 거죠. 집행문부역 신청을 했는데 이 집행문부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한 거죠. 자, 이때는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한 경우에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대해서 이 일을 할 것이냐? 집행문을 부여하는 기관은 법원, 사무관 등이죠. 법원, 사무관 등이기 때문에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재판장의 명령을 얻어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문은 법원, 사무관 등이 부여를 하기 때문에 재판장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실무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재판장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문 부여기관은 법원, 사무관 등이라는 거죠. 자, 밑에 중요한 이 실무상 주의할 사항 해가지고 중요한 게 나오는데 실무에서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1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을 했다는 거죠. 자, 1심 법원에다가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니까 1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문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이 소송 기록이 항소심으로 송부가 됐죠. 자, 이때 실무에서 실수하기 쉬운 게 요 1심에서 거절을 했다고 해가지고 1심 법원에다가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착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1심에서 거절을 했으니까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의 집행문 부여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다가 집행문 부여 신청을 다시 해야지 1심 법원에다가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실무에서 착각하기 쉽죠. 그 다음에 심리와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되면 기각을 할 테고요. 이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거절 처분을 취소를 하겠죠. 거절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문 부여기관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라는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집행문을 부여하라라는 결정을 내리면요. 이게 집행문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집행문을 부여하라라는 결정이 나면 이 결정 정보원을 첨부해가지고 다시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해서 부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 사무관 등은 무조건 집행문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설령 재판장 명령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을 따로 얻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문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불복 방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의 신청에 관한 재판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 못한다는 거죠. 불복을 못한다는 얘기는 통상 항고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즉시 항고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도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불복을 못하는데 다만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특별항고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결국 정상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불복이 안 되는 거고요.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특별항고가 제기되면 이 기록은 무조건 대법원으로 송부를 해야 된다. 전 시간에 아마 배운 것 같아요. 그죠? 대법원으로 송부를 해야지 원심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